4.5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조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쉬운 문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 모양이 a x-p의 제곱 더하기 q. 여기서 얘는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세요. 저 모양은 뭐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인지 알고 있고, 그렇게 평행이동을 하면은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꼭지점은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된다는 거를 여기 이론 시간에서 설명을 했고요. 1번 문제,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y축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구하시오. 자, 보면은 여기를 봐주면 돼요. 지금 내가 밑줄 치는 부분 p랑 q 부분을 봐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 앞에는 2로 다 똑같아요. 왜냐면 2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다 똑같고요. 먼저 x축으로는 얘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 y축으로는 그냥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맞고요. 1번에 2번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언제 부호 바꾸고 언제 안 바꾸는지 알겠죠? x축일 때만 부호를 바꾸고 y축일 때는 안 바꾸면 돼요. 우리 예전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얘는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3번은 x축으로 2, y축으로 1, 4번은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자, 2번은 이번에 식 구하는 겁니다. 식. 먼저 1번, 1번은 마이너스 2, 여기 y는 써줘야겠죠. y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유지시켜준 상태로 x 자리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x 더하기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6 뒤에다 이렇게. 2번은 마찬가지로 3분의 1 유지를 해주고 제곱식 안에 여기 있는 3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뒤에 써주면 됩니다. 3번 y는 5 묶어주고요. x 자리에다가 2니까 x 마이너스 2 부호를 바꿔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 씌워주고 뒤에는 1이니까 그냥 더하기 1. 언제 부호 바꾸고 언제 안 바꾸는지 알겠죠? x축일 땐 부호 바꾸고 y축일 때는 안 바꾸면 돼요. 자, 4번 y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대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써주고 x만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1 제곱 써주고 뒤에는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식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3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도 여러분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3번에 1번을 보면은 얘랑 얘만 보면 돼요.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는 폭을 결정합니다. A 값은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과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뒤에 이 두 개만 봐주면 얘는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 y축으로 2만큼 간 거니까 잘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죠. y축으로 2만큼 간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2가 되고요. 3,2 이동한 만큼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한 만큼만 꼭지점도 옮겨주면 되고 축의 방정식은 거기서 x 것만 신경 쓰면 돼요. x 좌표만 3이죠? x는 3이에요.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인 것만 축에 영향을 준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죠. 2번 마찬가지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과 7을 잘 보고 1번이 조금 문제가 있죠. 1번이 여기가 플러스 3이면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2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부호 바꾸는 거 계속 강조해놓고 안 바꿨죠.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부호 바꾸는 거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일부러 틀려봤는데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냥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7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도 x는 6 여기서 x 좌표만 가져와서 양옆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만 보고 써주면 돼요. 오케이? 3번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주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축은 x 좌표만 신경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4번 꼭지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5,3이 됩니다. 축은 x는 5가 되겠죠. 여러분 부호 바꾸는 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이 축의 방정식은 양옆으로 움직인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x좌표만 봐주면 돼요. 꼭지점에 x좌표만 봐주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얘를 이용해서 얘네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 다 여기 앞에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위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2니까요. 밑에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인데 x에 있는 건 항상 부호가 바뀌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1번 먼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1번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1번 먼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꼭지점을 먼저 이동시킵니다. x축으로 1, 오른쪽으로 1, y축으로 2, 위로 2.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 몇 개 더 이동시켜서 그리면 돼요. 여기 잘 찍혀있는 거 얘를 이동시켜볼게요. 한 칸, 두 칸. 그래서 얘 한 칸, 두 칸.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포물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얘가 보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여기 있는 그래프가 보기가 힘들었어. 식이 보기가 힘들었으니까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먼저 꼭지점을 이동시키고 점 한 3개 정도만 이동시킨 다음에 포물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는 내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2번은 마찬가지로 꼭지점 이동할게요.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이네요.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변했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동하면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얘도 마찬가지. 이 점을 이동하면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이렇게. 그래서 이거 3개를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줄 때는 폭이 유지가 되게,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여러분이 그려주면 되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요. 뭐 이미 다 알죠? 꼭지점 얘랑 얘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동한 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1,2가 됐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꼭지점이.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각각 x좌표만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x는 하고 써줘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y축의 방정식,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이 x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옆으로 움직이면은, 뭐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은 x는 1,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은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은 x는 하고 써줘요. 항상. 그거는 항상 알아두고 뭘 써주면 된다? 꼭지점에 x좌표를 써주면 된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면 2차 함수 y는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이때 a, b, c의 값을 구하래요. a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평행이동에서 우리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겹쳤기 때문에 이 a 값과 여기 있는 a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이미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원래 있던 그래프 얘가 그림으로 좀 보면은 얘는 y는 이제 a가 마이너스 4인 걸 알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꼭지점이 2,1로 바뀌어요. 2,1. 원래 0,0이었던 게 2,1로 바뀌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어떻게 변하냐?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은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2였던 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위로 2칸 갔기 때문에 1이었던 게 3으로 바뀝니다.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은 안 바뀌죠?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지금 얘가 꼭지점이 2,1이었고요. 2,1이었고요. 문제에서 시킨 대로 평행이동을 하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 돼야 합니다. 그럼 꼭지점을 알았죠? 그럼 식은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4,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거 부호 반대로 하면 꼭지점의 x좌표,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죠. 그래서 답은 b는 1이고요. c는 3이 나와요. a는 마이너스 4, b는 1, c는 3이 나오는데,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식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원래식 a 값은 구했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원래식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고 했죠.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부호 바꿔서 여기서 플러스 3을 해줘요. x는 부호 바꾸라 그랬죠.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식은 더하기 1이었는데 y축으로 또 이번에는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2만큼 이동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부호 안 바꾸죠? 그냥 2 써주세요. 더하기 2.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4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뭐랑 같아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얘랑 두 개가 같아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으로 바로 가려면은 이동한 거리만큼 x축으로 이동한 거리는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더해주시고요. 부호 바꿔서 더해주시고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각각 위치는 어딘지 알죠? x축 평행이동은 이 제곱식, 완전 제곱식 안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y축 평행이동은 바깥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줘서 나온 식이 이 평행이동한 식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꼭지점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구한 식과 일치를 하죠. 지금 내 칸이 없어서 그리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린 다음에 이동시킨 식과도 같아질 거예요. 어차피 그림 그릴 때 우리가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은 이 꼭지점이 이동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한 함수의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밑에 있는 풀이 방법은 다른 풀인데 얘는 그냥 바로 3, 2를 더해줬어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부호 바꿔서 더해주고 y축 방향은 그냥 더해주고.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 필기를 멈춰놓고 하시고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다 줄게요. 6번 문제가 또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발전 문제라고 써져 있죠. 6번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y는 a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잘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a를 모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모르고요. 대신에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요. 꼭지점의 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었다고 하면은 여기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부호 바꿔서 왼쪽으로 2칸. 여기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밑에 쪽으로 가야겠네요. 조금 더 그래프를 위에다 그리면은 얘로 알 수 있는 게 왼쪽으로 2칸, 얘로 알 수 있는 게 아래로 3칸.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A가 결정하는 거는 폭과 뭐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인데 위로 볼록이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그림 보면 지금 위로 볼록 아무렇게 그려다 봐도 이 위로는 못 지나가요. 즉 1, 2, 3, 4에서 1, 2, 4분면은 못 지나가요. 언제? 위로 볼록이면 안 돼. 따라서 A는 0보다 일단 커야 됩니다. 위로 볼록이면 안 돼요. 위로 볼록이면 안 된다. 왜 그런지 그림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은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다 되냐? 그럼 우리가 문제 풀이가 끝났냐? A가 0보다만 크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한 이유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래로 볼록이어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은 사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1은 지납니다. 1은 어떻게든 지나요. 이 1, 2, 3, 4분면은 어떻게든 지나요. 아래로 볼록이기만 하면. 근데 4분면은 지나 안 지나요? 이렇게 하면. 안 지난다고. 4사분면까지 지나야 돼. 4사분면. 그러니까 폭이 너무 좁으면 돼? 안 돼? 폭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폭이 너무 좁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폭이 적당히 넓어져야 된다. 폭이 아주 좁은 건 안 되고 적당히 넓어져야 되는데 어디보다 넓어야 되냐? 얘보다 넓어야 돼요. 이 원점을 지날 때보다 폭이 더 넓어야 돼요. 즉 이 원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지나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야 모든 사분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1, 2, 3만 지나요. 그 중에 마지노선이 바로 이 원점을 지날 때 세 번째, 파란색 그래프 중에 이 가장 넓은 이 세 번째가 마지노선이다. 언제를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0,0을 지날 때까지 1, 2, 3, 4분면만 지난다. 즉 원점을 지날 때보다 더 폭이 넓어야 돼요. 폭이 좁다는 거는 A의 절대값이 크다는 거고요. 폭이 넓다는 거는 A의 절대값이 작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구해놨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구해놨기 때문에 A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언제보다는 커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바로 이 원점을 지날 때보다는 폭이 넓어야지, 즉 A 값이 커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그럼 뭘 구하면 되죠? 원점을 지날 때의 A 값을 구하면 돼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날 때 A 값이 기준이 돼서 그 A보다 더 커야지 폭이 더 넓어지고 4사분면을 지나는 거예요. 문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이해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원점을 지날 때 A값, 이때의 A값을 구하는 게 일단 숙제네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0,0 대입하면 돼요. 0,0 대입. 왜?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0은 A 0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A는 3이 돼요. 마이너스 3 넘겨주고 2제곱하면 4입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3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A는 4분의 3, 언제가 A는 4분의 3이냐면은 이 검은색, 내가 지금 새로 그리는 이 검은색일 때가 A 값이 4분의 3이 돼요. 즉 A가 4분의 3일 때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는 저 폭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거보다 만약에 커지면요,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넓어지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좁아져요. 모양이, 폭이. 아까 내가 반대로 말한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 검은색 그래프가 A가 4분의 3인데요. 저거보다 4분의 3보다 커지면 폭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1, 2, 3, 4분밖에 안 지나겠죠. 즉, 이 두 가지,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두 가지 그래프는 A가 4분의 3보다 큰 경우, 바깥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폭이 넓은 그래프는 A가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 언제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4분의 3보다 작아야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즉, A는 4분의 3보다 작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는 4분의 3보다 작다.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얻었어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A값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값은 0보다 커야 하지만 뭐보단 작아야 된다? 4분의 3보단 작아야 된다. 답은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단 작다. 이게 답입니다. 4분의 3일 땐 돼요? 안 돼요? 4분의 3일 때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4사분면을 지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4사분면 쪽으로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보다 작아야지 더 넓어져서 4사분면을 지나는 거고요. 아까 했던 말은 맨 처음에 했던 말 반대예요. A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A값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4분의 3일 때보다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보다 작아야 해요. 그래서 답은 0에서 4분의 3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